안녕하세요. 네, 36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차 시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에 관련된 거고요. 자, 약칭으로는 스마트 도시법 이렇습니다. 예, 정식 명칭으로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법률과 시행령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규칙은 아직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딱 손에 짚고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 정비가 정리가 좀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UC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전부 접목을 했는데, 이제 이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텔리전트 이상의 것들, 다시 말해서 IoT와 AI가 전부 접목이 된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앞선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이제는 수동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힘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도시 스스로가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알려주고 컨트롤하는 이런 측면까지도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화라고 하는 이런 측면인 거고요. 네, 이 국가의 재난을 대비하는 이런 측면들이 예, 부각이 많이 됐죠. 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정말 그 이런 인텔리전트하고 스마트 예, 기술이 선진국에 앞장서 있는 우리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 방역에 있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가 가장 모범 국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목적은 스마트 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 운영, 산업 진흥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결국 이러한 그 스마트 도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산업도 진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자, 보면은 정의에서 스마트 도시란 무엇이냐 해서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건설, 정보, 통신 기술,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예, 다양한 도시 서비스 딱 나와 있죠. 건설, 정보통신,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 그래서 도시 서비스다. 여기에 키워드가 다 있고 이 정의 이 한 문장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함축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의 어떤 부수적인 부분으로서의 이제 정보통신이 아니라 건설과 정보통신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여기 2호에 스마트 도시 서비스란 해서 도시 기반 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제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시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 이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이란 해서 이제 그 설명이 쭉 나와 있죠. 그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이런 기반 시설 그리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보통신망, 스마트 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운영센터, 그리고 폐쇄회로 CCTV죠.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각 호별로 보시면 스마트 도시 기술이란 하고 건설 정보 통신 융합 기술이란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이란 해서 각각의 이런 용어 정의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결국 금세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합시키는 연결시키는 이 연결고리들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있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스마트 도시법이 이제 발표가 된 거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적용 대상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 도시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택지개발,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혁신도시 사업, 기업도시,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도시재생 해서 주로 이렇게 좀 집적돼 있는 도시 시스템 이런 것에 주로 이런 것을 시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집적돼 있는 집적 도시에는 스마트 도시건설 사업을 좀 적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들어갈 때부터 이런 개념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인프라와 정보통신망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7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있는데 이거는 시행령 제7조에 나와 있죠. 적용 대상 사업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택법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그 각 웬만한 그런 개발 사업은 다 들어있는 거죠. 공동주택, 공공주택, 사업지구, 경제자유구역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도시법을 개념을 좀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젠다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제 113쪽에 사업 시행자가 있고요. 보면은 이제 그 기본 틀이 되는 게 승인권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실질적으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보면은 이 국가 등이에요. 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지방공사 그리고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 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및 기능을 고도화해서 이 서비스를 연계하겠다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아주 그 전문 직종이죠. 이제 전문 직종, 건설업, 그다음 전기공사업,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딱 돼 있어가지고 주로 전문적인 이런 분야의 파트가 같이 연계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법에 이제 전부 이제 시행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뉘앙스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사업인 아니면은 사업 주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순화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뭐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뭐 안 좋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에서 쓰는 이런 업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련된 이런 용어로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리 운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 천왕들이죠. 6분들 승인권자입니다. 승인권자. 승인권자고요. 도지사가 아닙니다. 도지사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감독자입니다. 승인권자가 아니고요. 감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물론 승인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감독자예요. 자, 여기 특시, 광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이분들이 다 사업에 관련돼서 개발에 관련돼서 승인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좀 더 실질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그 승인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과 도시의 환경에 맞게 제정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비 관련 법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 33차시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단지 계획에 있어서의 다 그 밑거름이 되는 모든 관련되는 법들이죠. 예, 이거 말고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법들의 법 제목과 정의 정도는 이렇게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단지계획 정석 1 이 교재를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밑줄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카피를 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자, 정비 관련법 하면은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도시재생 정비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두 가지 있죠. 주로 이제 뭐 두 가지라고 국한은 건 없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렇게 두 덩어리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결국은 주거환경입니다. 주거환경이고요. 그리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것은 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도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성격을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를 했죠. 왜 그러냐? 정비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그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둬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성사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인 거죠. 보면은 이제 용산이라든지 을지로라든지 우리 보면은 이렇게 딱 그 샘플이 나오죠. 을지로는 다분히 을지로나 용산은 도시 재정비적인 그런 측면이 많고 용산은 또 도시 및 주거환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또 들어있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어찌됐든 거리와 건물의 정비 그리고 새롭게 새 건물을 짓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휴머니즘, 휴머니티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과 거기서 작동되고 있는 삶의 시스템을 삶의 흐름과 역사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잘 더 계승하고 발전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이제 둬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어쨌든 지금 모든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도시들의 광역시 그다음에 뭐 특별시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오래된 이런 도시들은 도심의 낙후가 결국은 고목의 그 심재 부분이 점점 이렇게 썩어서 동공 현상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은 그만큼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거 환경에 관련돼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불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인데 불량이라고 하는 것도 좀 용어 순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불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좋지 않은 게 아니죠.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기능이 소진됐고 이런 측면으로 해서 불량이라고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이 뭐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부심이고 도심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도시기반 시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어졌던 이런 건물들이 노후화가 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 이런 거죠. 기반 시설하고 자 이렇다 보니까 불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좀 용어 순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 용어 부분 일조의 이제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네요. 용어가 아니라 근데 보시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나다 2호의 과목, 과목, 다목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딱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사실 이 어떤 이 압축적인 이런 용어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모든 도시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주택까지도 전부 다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거의 들어가야 된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100%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재개발 사업은 이거는 동네입니다. 동네. 동네를 연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동네를 갖다가 새롭게 리바이벌을 하고 리해빌리테이션 하는데 어떠냐? 집은 본인들이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은 되고 기반시설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들어가면 된다. 라고 보는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재정 투입 면에 있어서 보면 재개발 사업은 50%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재건축 사업은 주로 이것은 이제 아파트 단지죠.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거대 필지인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시행되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도시 기반 시설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 연접되어 있는 이런 그 단지들을 새롭게 건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부 체납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반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재정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은 100%, 재개발은 50%, 재건축은 0% 이런 개념을 가지면 돼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3호의 노불량 건축물. 그래서 가나 해서 노불량 건축물이 뭐냐? 제가 이제 불량이라는 용어가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건축물의 훼손 그리고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조례로 이제 정하는데 그 조례로 정하는 것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 그리고 효용이 현저하게 증가가 예상된다. 말하자면은 부시고 새로 지면은 엄청나게 현저하게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그 동네의 어떤 지가라든지 잠재력이 엄청나게 좋은 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흥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이나 이런 것이 그 주변에 있는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러일으키어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구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좋은 거다. 이런 것을 지목을 했네요. 자, 도시 재정비.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 재정비는 기반 시설의 확충, 도시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을 맨 먼저 이제 했지만은 물론 있죠. 있긴 있지만은 이 보면은 도시 기능과 기능 시설, 도시 기능의 회복이 가장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을지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는 이제 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하는 지구를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하고요. 그래서는 타입을 주거지형, 중심지형, 공일복합형 이렇게 해서 주거지가 많은 데는
예, 이런 주거지형 형태로 하고, 그러니까 이 잘게 자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중심지형은 상업, 공업 이런 부분들이고, 예, 그리고 복합형은 뭐예요? 예, 역세권, 주로 교통의 결절점이죠. 예, 노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아주 잘게 잘라서 아주 정밀 타격하겠다. 네, 이제 이런 의지가 다 보이죠. 네. 재정비 촉진 사업 지구란 해서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해서 이런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 예,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슨 도시개발법, 예, 지구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예, 도시개발법, 전통시장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전통시장법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어요. 예, 그리고 재정비 촉진 구역은 예, 사안별로 결정된 구역, 예, 지구를 결정하고 거기서 잘게 쓸어서 예, 구역을 또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정밀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재정비가 쉽지가 않아요. 예, 아주 어려운 것이고, 어쨌든 뭐 가로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 주로 예, 이제 우리가 일본을 많이 이렇게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게 예, 전부 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일본 쪽에서 많이 샘플을 또 공부를 또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이번 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